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마 이번 한 주는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좀 기분 좋은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증시가 정말 좋죠. 실제로 우리 글로벌 증시를 대비해서 보자라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률 탑5 안에 들어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탑10 안에 들어가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아니 글로벌 다 좋은데 왜 우리만 안 좋죠? 라고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글로벌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우리 증시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로 보자라면은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뷰가 월가에서는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에서 나오는 의견서를 보게 되면은 아시아 증시, 그리고 추가로 한국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이따가 짚어드릴 테지만 거래대금도 상당히 좋고요. 실제로 지수만 보더라도 대놓고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뭐 이평선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저항 나오고 그런 거 아니죠. 이평선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저항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갈 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은 참고로 정도로만 보시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정도의 요소로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당히 좋고 지금은 잘 챙겨 나가야 되는 때, 그리고 섹터만 잘 구분 짓는다라면 순환매가 또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순환매를 잘 이용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얘기 드려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 간략하게 좀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해외 증시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 전일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죠. 네, 휴장이었고, 그러면 전반적인 분위기 정도만 살짝 살펴볼 건데, 일단 미국의 이제 전통 업종들이 포진되어져 있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가권 횡보입니다. 그래서 산업재 쪽이라든지 특히나 인프라, 원전을 타겟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고, 전통 바이오도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다우존스고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소폭 다른 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좀 변동성이 나오죠. 이 변동성이 나오는 건 기술주 안에서도 좀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기술주에서 빅테크들이 좀 갈리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과 이제 예를 들어 칩 기업,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스닥 안에 있는 또 다른 기술주들의 형태가 안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낙차가 발생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근데 큰 틀에서는 미국 증시도 박스권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증시의 이번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 박스권 돌파하고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간값 정도로 볼 수 있는 S&P 500 보면 그냥 미국 시장 분위기 딱 이 정도예요. 제가 이 글로벌 증시를 보여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홍콩 테크, 그러니까 항생 테크가 지금 엄청 좋습니다. 항생이 지금 우상향이 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전고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곳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출발했냐면, 이제 딥시크가 이제 발생했죠. 딥시크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부터 중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알리바바부터 해서 텐센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술주들이죠. 화웨이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항생테크고,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봐야 되는 이슈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 지금까지는 좀 갈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제가 딥시크에 대한 코멘트도 드릴 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자, 딥시크가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관지었을 때, 자, 그럼 데이터 센터가 없는, 그러니까 얘네가 없다라고 봤다라면은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자본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뷰에 대해서 바뀔 만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자, 개인정보보호법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도 발표를 했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딥시크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지금 확인된 겁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제 틱톡 모 회사가 있어요. 이쪽 타겟에서 정보가 옮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딥시크에 있는 데이터가. 네, 틱톡의 모 회사로 옮겨지고 있다는 건데, 물론 얼만큼 옮겨졌고 어떤 내용이 옮겨졌고 이런 내용은 확인이 어려운데 옮겨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글로벌이 다 똑같아요. 중국 제외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걸 토대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그럼 모멘텀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니냐로 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종목 얘기 바로 들어가자면 같이 이야기 드렸던 게, 자, 종목 볼게요. 네이버. 그리고 뭐 대형주로 모자라면 더준비주온이라든지 뭐 엠로 이런 기업들이 되겠고, 좀 스몰캡 위주로 가자라면은 이런 애들 나오겠죠.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AI 소프트웨어에서 이스트소프트 같은 기업들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쪽 모멘텀이 끊기는 거 아니냐로 이제 도달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순환매에서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계속 꾸준히 관심 두셔야 돼요. 이거 딥시크 얘기 나오니까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딥시크의 관련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단발성 모멘텀이었던 겁니다. 이 단발성 모멘텀이 좀 지워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 뉴스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새로운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챗 GPT와 같은 AI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또 단발성 모멘텀이 붙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올해 내내 이 AI 관련된 모멘텀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직접 수혜주가 아니더라도 이 단발성 모멘텀을 꾸준히 받으면서 우상향의 기조를 띌 수 있는 게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실적 베이스 종목들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참고로 얘네들은 꾸준히 관심 두셔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엠로라는 기업은 삼성 SDS 자회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간략하게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관심주 어차피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뷰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딥시크 이슈는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오늘 있었던 중요한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중요하게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얘기들을 좀 먼저 드릴 건데, 일단 원전 얘기 일부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이 방패장법이 통과됐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원전들이에요. 한빛, 한울, 고리, 월성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방패물, 이제 방사성 폐기물이 포화되는 시점이 2030년부터 도래됩니다. 31년, 32년, 37년이 도래되는데, 그러면 지금 방패장법상 방사성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도래되면 원전을 가동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할 건지에 대한 법안이 또 통과가 돼야겠죠? 그 내용이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내의 원전에 대한 뭐 악재라든지 이런 거는 단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었으나 법안이 좀 연기된다라거나 이후로 밀린다라면 그런 건 좀 해소가 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원전주들 시세가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면은 이제 1월 14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명인들의 복귀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시면은 지금 2만 원이죠?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오늘자 날짜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 이게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일부 비중은 좀 챙겨가야 되는 시점까지 온 겁니다. 그 얘기 드렸던 게 지금 여기에요. 2레벨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원전 끝났나요? 아니요. 저는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1월 14일 날 여러분한테 드렸던 뷰는 뭐였냐면, 자, 2014년에 제가 2014년이 아니죠. 2024년, 글씨가 좀 귀여운데, 하여튼 24년 초에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년도에는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원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왜 일부 매도라도 하시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단기 급등이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 정도는 좀 챙겨 나가시면서 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원전 SMR 관련 모멘텀은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멘텀이 이 하나가 아닙니다. SMR 관련 모멘텀 제외하고도 지금 봐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신규 LNG, 이거 제가 공방에서는 이제 유튜브 공방에서는 얘기 드린 내용인데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또 처음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LNG 수출건에 대해서 신규 프로젝트 동의했고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LNG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LNG랑 그럼 두산이랑 뭔 상관인가요? 가스터빈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LNG 수혜주들도 제가 같이 말씀드릴 건데 주가 퍼포먼스 지금 엄청 좋습니다. 근데 지금 LNG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수출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2017년이 보면은 트럼프 1기 때요. 그리고 여기 21년도부터 이제 바이든이 등장합니다. LNG 수출량이 트럼프 등장하자마자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근데 바이든 때부터 정체기로 들어갑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신규 수출건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규 수출건을 또 승인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다시 올라가는 건데, 제가 여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LNG를 그럼 왜 미국이 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구조상 보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량, 공급량도 늘어나고 수요량도 늘어나고 가격 변화폭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 LNG 베이스의 산업들,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활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 관련 주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같이 등장한 애들이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BHI는 지금도 실적이 너무 좋죠. 수주정구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 IR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S&T 에너지라든지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 정도인데 여러분 지금만 보셔도 이번에 GNC 에너지도 실적 워낙 좋았죠. 실적 데이터들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GNC 에너지도 워낙 좋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끝날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레벨에서 끝날까요? 저는 결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조선, 방산, 바이오 이 세 개의 섹터에 대해서 조정받으면 매수 유지다, 조정받은 매수 유지다 이야기 드렸죠. 얘네들이 이제 새롭게 주도주로서 그런 관점을 주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시총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변동성도 차이가 좀 나긴 해요. 다만 모멘텀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LNG 타겟은 트럼프 정부 내내 아마 우상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번 실적을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자, 하여튼 얘네들도 관심 안에 넣어야 되는 애들입니다. 꾸준히 관심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겟 자체가 지금 LNG만 제가 얘기 드려서 두산에너빌리티 BHI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지금 원전 타겟도 지금 똑같죠. 실제로 이번 주말에 제가 종목 써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한전기술이나 유주보수하는 한전 KPS나 한전산업, G2파워 이런 기업들도 유사한 모멘텀인데,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요, 이번에 폴란드에서 주말에 40조짜리 이제 MOU가 속된 말로 이제 빠그라졌다, 이 얘기가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0조 MOU가 빠그라졌으니까 이제 원전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위기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렸었냐면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특히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원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모멘텀에 추가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큰 시세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이게 잘 안 됐어도 별 상관없다. 그리고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같이 드렸었는데 이건 한번 지켜보십시오. 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형 원전에 대해서도 올해만 해서 한 5개 이상의 국가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 발표와 수주 일정도 진행되어져 있으니까,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팀 코리아에 해당되는 우리 원전 기업들도 상당히 기대감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얘네들 움직이는 건 SMR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귀가 너무 아프시죠?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끝날 겁니다. 그래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곳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스몰캡들은 변동성이 좀 크니까 스몰캡 타겟 하시는 분들은 모멘텀과 일정 관련해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스몰캡은 트레이딩 뷰로만 보시는 게 유리하다 정도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LNG 얘기는 이 정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바이오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돼가지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바이오주들 지금 너무 좋다 얘기 드렸죠. 자, 알테오젠부터 종목 보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일단 대형 플랫폼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리가킨 바이오, APL 바이오. 여기에 이제 좀 작은 플랫폼으로 가자면 GI 이노베이션도 포함이 되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포함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이 대형 플랫폼이 지금 너무 좋죠. 그리고 오늘 딱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혼자서 막 튀는 애가 여기 있죠. ABL 바이오. 자, 얘네들은 신규 재료가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 가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들 얘기 좀만 드릴 건데. 자, 사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 혈액 뇌관문 셔틀 플랫폼 학회에서 소개. 자, 이 혈액 뇌관문 셔틀 플랫폼이 이제 BBB 셔틀 플랫폼이고 이게 그랩바디 B입니다. 같은 명칭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ABL 바이오가 그럼 이거 연구하는 거 새롭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이거 가지고 아래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 봅시다. 여기엔 내용이 안 나오네요. 이거 이미 이제, 여기 나옵니다. 사노피에 기술 이전됐죠. 그러니까 라이센스하고 또 사노피에 진행을 한 기업이고, 중요한 건 이것 가지고 이 셔틀 플랫폼은 ABL 바이오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유일해요. 아무래도 앞으로 타겟되는 유사한 타겟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라이센스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그럼 뭐냐? 보면 제가 정말 간단하게 심플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뇌 관련 질환이 있겠죠.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라든지 알츠까지만 적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뇌는 이렇게 막이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뼈도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좋은 뭐 S급 약물이 있어요. 그럼 이 약물을 여기 투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약이 좋은 거랑 별개로 여길 넘어가는 거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뇌를 지키고 있는 막을 투과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 이 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생기겠죠. 야, 우리가 약은 좋은데 이걸 넘어가는 게 어렵네. 이거 넘어가는 기술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도래되게 되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ABL 바이오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랩바디 B, BBB 셔틀 플랫폼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발표할 겁니다. 학회에서 발표할 건데 사실 지금 학회 일정은 진행 중이고 20일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재료가 지금 붙어준 거고 중요한 건 사실 제가 요거 얘기를 드리고 오늘 급등하고 나서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바이오 타겟할 만한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놓여져 있죠. 자,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국내 플랫폼 대장들입니다. 얘네들 지금 ADC잖아요. ADC는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지금 이 ADC에서 이 대장은 리가케미 가지고 있는데 리가케미 하는 게 이제 링커 기술을 링커 플랫폼을 굉장히 잘 만들죠. 링커 만드는 기업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련 모멘텀은 이렇게 있고요.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치 산큐가 같이 개발한 에너2 있죠. 에너2는 글로벌 유방암 약 중에 이제 베스트입니다. 가장 좋은 약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걸 SC 제공으로 하는 거를 알테오젠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등 해서 지금 모멘텀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ADC도 이번에 AACR에서 또 한 번 화제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AACR 언제 하나요? 이거 4월에 진행됩니다. 4월부터 진행될 건데, 자, 여러분 뉴스 보시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죠. 초록 공개. 이 초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연구 논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각 기업들마다. 그럼 이 논문을 요약한 겁니다. 요약본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공개 왜 하나요? AACR에서 발표하려고 초록 공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초록 공개가 되면 그때부터 모멘텀 받기 시작하겠죠. 그게 언제냐? 3월 25일입니다. 25일부터 초록 공개되고 AACR 관련된 모멘텀 받는 기업들이 즐비할 건데 지금 바이오 타겟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AACR은 바이오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그래서 바이오 얘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지금 플랫폼 얘기하고 이 일정 얘기 드렸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플랫폼들은 이 정도 볼 수 있겠고, 참고로 플랫폼 기술 중에 아직 이제 발현되지 않은 기업들, 스몰캡 기업들이 있는데 그쪽은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권 안에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신약테크들도 지금 또 조용하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너무 좋았던 SK 바이오팜.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얘네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입니다.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죠. 라이센스 아웃 이거 왜 진행하죠? 자, 임상 단계 1상, 2상, 3상 거치고 그리고 FDA 통과까지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몇 천억에서 막 조 단위까지 들어가요. 그럼 이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약을, 물질을 잘 가지고 있는 기업들,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자본력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을 끝나고 나서 이 약을 팔게 되면 팔 때부터 어떻게 되죠? 로열티라고 해서 돈을 나눠 갖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엑스코프리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왜냐하면 뇌전증 치료제에서 지금 점유율 확보하는 게 글로벌 탑급이에요. 엄청 잘 팔리고 있는데, 그럼 이 엑스코프리를 라이센스 아웃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얘는 돈 누가 되죠? SK가 되잖아요. 얘네는 직접 기술 개발했고 직접 미국에 팔고 있습니다. 통과도 했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거고, 이거는 25년도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4분기 실적이 좋았던 거는 예상한 게 아닙니다. 예상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좋아였고요. 실제로 앞으로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짚어드렸고, 여기서 추가로 보자라면은 SK 바이오팜부터 이제 대장, CDMO 대장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밑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추천드릴 때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네.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밑으로 좀 빠지니까 악플도 좀 달리고 하던데, 이제 100만 원 밑에서 사기 힘들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제로 얘네 CDMO 중에서 왜 대장이냐면 글로벌에서 지금 생산 캐파가 1등이에요. 근데 지금 8공장까지 완공해야 되는데 지금 4공장까지 돌리고 있죠. 5공장 곧 완공될 거고. 그러면 8공장까지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안 그래도 캐파 1등인데 더 굳건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간단하게만 보면요. 제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너무 싸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냐면, 얘네 실적을 보면요. 자, 다른 거 오케이. 실적 다 빼고 이거 봅시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자, 23%. 앞으로 그럼 얼마나 찍힐까요? 37%, 2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DMO는 생산이죠. 근데 기술력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조정 나오면 그냥 사셔도 돼요. CDMO도. 물론 얘네 말고 이거 말고 스몰캡으로 들어가면 모멘텀 받고 차트 분석도 같이 들어가고 해야 되지만, 사실 그런 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이 하시기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만한 기업 없을 겁니다. 워낙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근데 이게 100만 원 밑에서 사기는 이제 힘들어요. 조정 나오면은 밑에서 잡는 전략 그대로 유효하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큰 신약테크 중에서는 또 지금 조용해진 게 유한양행이죠. 얘네 이제 랭라자,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을 이제 기술 수출하고 FDA 승인 받고 나서 아직, 그러니까 마일스톤 말고요. 기술 수출해서 받는 돈 말고 매출액, 로열티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네도 실적 기대감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한양행은 돈이 좀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죠?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옵니다. 좋은 물질이 임상 1상, 2상 단계에 있는 것들을 사오는 것도 많거든요. 최근에 아마 관련 자료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도 일정 타겟이라든지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정도 충분히 스터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기업이고요. 사실 바이오가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은데
추가로 뭐 한올바이오라든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SK바이오팜부터 해서 신약테크들 중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죠. 여기에 한 걸음만 좀 멀리 가면 지금 일라이릴리부터 출발하는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나 신약 기술 그리고 비만 치료제까지 해서 다 모멘텀은 어디서부터 파생되는 거냐면 빅파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빅파마가 잡고 있는 키워드들 몇 개만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죠. 네. 첨생법입니다. 첨생법. 이거는 최근에 이슈화가 안 되던데 첨생법이 이번 달에 통과됩니다. 이거 통과되면은 이제 세포 치료제 쪽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오 기업들 중에 셀로 끝나는 기업들 있죠. 셀로 끝나는 기업들이 세포 치료제 기업들이 많은데 이쪽도 좋은 기회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상 제가 첨생법까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공방에서 제가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기존에 좋은 모멘텀 지니고 있는 애들 사이에서만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잘 챙기시면 크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얼만큼 수익 실현을 할 것인가로 가고 있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당분간 비슷한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저는 오후 4시에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원전 얘기 드려서 많은 분들 많이 챙기셨을 텐데 후속주들도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는 때고 바이오텍의 전성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관련 얘기 첨생법 포함해서 내일 오후 4시에 제 유튜브입니다.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 통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의 김근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